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월요일 증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장 후반 들어서 이 상승폭을 줄여갔고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사실 괜찮았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즉 미국 경기가 어디로 가느냐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수익률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에 이제 4% 수준 아래로 안착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한 2% 내외의 그런 상승률도 보였고요. 거기에다 이제 라파엘 보스티 아틀란타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3월달 FOMC 할 때 25bp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렇게 시장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서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3.89%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크루드 오일도 또 78달러대로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서 스타트는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사실 좀 불안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콜옵션이 오전장에서 3년 내 최고 거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심리에 대한 변동성, 즉 심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가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안 하죠. 오히려 같이 더 상승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현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어떤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다시 3.98%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면서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또 그리고 달러 지수는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수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스케줄 나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장중에도 파월을 이제 스케줄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상원은행위원회 그리고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50bp 또 인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 주에 노동 지표들이 좀 많아요. 근데 노동 지표들 중에 그중에 특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급여입니다. 급여 수준, 즉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제 이걸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1월 달에 4.4%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게 2월 달에도 4.7%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경제 지표들 쭉 발표가 됩니다. 보면은 이제 실업률이 지금 한 3.4% 정도 1969년 이후에 최저치 수준인데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화요일부터 해서 이제 파월 의장 나오고요. 수요일날 ADP 인플로이 그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넘어가고 이제 해고자 수라든가 실업급여 나오고 금요일날 넘어가면은 이제 시간당 급여라든가 실업률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 얼마나 이렇게 급여를 지급했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또 주목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크게 나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목해야 될 게 목요일날 여러 가지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날 딕스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목요일날 보면 BJ라든가 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비 관련주들을 조금 주목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동향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3월 회의에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먼저 스냅 소식부터 볼까요? 네, 스냅이 사실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좀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장중에 한 13%나 막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이제 틱톡에 대한 제한이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미성년자 계정 차단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죠. 이게 틱톡이 이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건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MZ세대 필수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챌린지들, 뭐 사람의 목을 조른다든가 이런 비인간적인 챌린지들을 미성년자들이 따라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원할 땐 언제든지 서구 세력들,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 그렇게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일부 이제 부서들이 틱톡을 컴퓨터에서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하원의 외교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틱톡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게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아니면 덴마크, 유럽 뭐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어떤 공무용 기계 이런 데서 틱톡을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틱톡이 지난밤에 했던 게 자발적으로 스크린 타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한테 이제 1시간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두는 초강수를 뒀는데 어떤 서구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퇴출되겠다라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틱톡이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냅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어요. 가격을 또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 사신 분들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2021년도, 2022년도 해가지고 가격 엄청나게 올리면서 사람들이 힘들 때도 가격 엄청나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굉장히 이렇게 좀 자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또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모델 S를 5% 그리고 모델 X를 9% 이렇게 낮추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넓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자꾸 써먹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면은 지난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전기차 제조 비용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199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당 평균 수익을 굉장히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폰에 의존하던 구도를 이제 벗어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지난밤에 사실 제약주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굉장히 엄청나게 액티비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머크가 이제 어떤 그 고혈압 관련 예방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이 두 가지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제약주들이 어떤 종목들은 뭐 2배 이상 오르는 중소형주들 이런 그 편의 주식들이 급등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차트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알파벳이 사실 많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앞으로 어떤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45달러가 적당하다.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가 128달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어도 한 3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에다가 그동안 돈을 많이 썼어요. 자율주행차 개발하는데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줄이고 또 인력도 한 6% 줄이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그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워낙 또 주가도 바닥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제품 검색에 대한 이슈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그동안 제품 검색할 때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 제품이 어떤 건가 이제 한국 분들이 쿠팡 들어가서 제품 보듯이 그렇게 이제 제품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신제품을 검색하는 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알파벳의 어떤 그 지배력이 좀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지난밤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파벳의 저평가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혼조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0.12% 상승했고 S&P 500은 0.07%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의 경우에는 0.11% 하락했는데요.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메타 플랫폼즈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메타 플랫폼 하면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익숙하죠. 근데 이 페이스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조금 깨는 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바일 장치라든가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가상현실 헤드셋, 웨어러블 제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미지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타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에 굉장히 제가 안 좋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6월달, 7월달 해가지고 몇 번 분석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견해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10월 28일자 방송에서 제가 메타의 인공지능 사업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전환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메타의 투자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10월달 이후에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인공지능 라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 챗 GPT 그 개발사하고 이제 손을 잡았죠. 그리고 구글은 기존에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파전으로 진행이 된다. 이제 메타 측에서는 이제 자기네 라마가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헤드셋 요 관련 제품들의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한 $500까지 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130만 원대예요. 이렇게 내렸는데 요거는 이제 애플 헤드셋이 이제 여름쯤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나오기 전에 보급형 제품으로 시장을 먼저 점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직원의 13% 지난 연말부터 해고를 하고 있죠. 그렇게 구조조정하고 최근에 또 2차 구조조정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메타버스 투자가 200억 불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이걸 실패했다라고 빠르게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좀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살펴보면은 사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줄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높다 보니까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의견 내는 걸 보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순이익이 41%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요걸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대신에 이제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면서 짧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말을 하죠. 페이스북에서는 릴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일 활성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의 기대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원 수 줄이면서 효율성에 대한 그 재무 구조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고점 대비해가지고 7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도 좀 보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의 38% 정도를 지금 되돌려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강한 매물대에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이 줄지 않으면서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앞으로 어떤 수익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은 그래도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150달러 구간까지 하락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매수처가 될 텐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V장 패턴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70달러 정도 기준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틱톡이 퇴출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제품들의 판매 성과가 눈에 띄도록 이제 수익성을 개선시킨다면은 앞으로 주가가 되돌림 구간 50%인 240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메타라는 주식을 신규로 들어갈 때 아무래도
급등락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분할 매수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메타플랫폼즈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가 필요하고 또 240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